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4일 새벽 1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갑자기 아이폰이 다시 사고 싶어졌어요. 예전에 한참 아이폰 11 뽐뿌가 와가지고 잠재우는데 한참 시간이 좀 들었었는데 다시 아이폰 12가 사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단순한 뽐뿌가 왔고 새 핸드폰이 갖고 싶다라기보다는 나름의 저만의 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 안드로이드 류의 핸드폰들만 사용을 해왔었는데 뭐랄까, 컨텐츠를 만드는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뭐 제 유튜브 채널이 다 망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림으로든 글로든 계속해서 남들이 즐길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아니면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이폰이나 그런 애플 생태계를 조금 경험을 해보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나 아이폰이나 애플을 경험을 해봐야지만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를 좀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예전에 제가 했던 그 당시에는 내가 딱히 밥 벌어먹고 사는데 특별히 도움이 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좀 쓸데없는 작은 다양한 경험들이 모여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0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여러가지 보상을 해주는 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 금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이폰을 경험을 해보지 못한다면 아마 평생 아이폰을 사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뭐 언젠가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또 할 때가 되면은 또 돈도 많이 들 테고, 나중에 혹시라도 아이를 갖게 된다면 아빠로서 그냥 아이폰을 탐내는 것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아마 그때가 되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아직은 제가 혼자일 때 아이폰을 좀 사서 경험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제 뭐랄까, 그런 선생님? 학원 선생님 컨셉으로 유튜브를 찍으시는 그 유튜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아이드롭이었나? 뭐 그런 기능으로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놀리는 뭐 그런 이제 꽁트물을 제작해서 올리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폰을 써본 적도 없고 그게 뭐 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웃기기는 한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건지, 어떤 식으로 뭔가 그런 기능들이나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약간 뭔가 남들 깔깔대면서 웃을 때 살짝 눈치 보고 웃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아이폰을 좀 사볼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제 과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아마 고민만 하다가 또 안 살 가능성이 꽤 높기는 한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살 가능성이 약간은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번에 나온 아이폰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번 아이폰 12가 아이폰 12 미니가 있고 아이폰 12가 있고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고 싶은 거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입니다. 네, 제일 크고 제일 비싼 아이폰을 사고 싶은데 제가 정확하게 스펙적으로는 알지는 못하는데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뭐 카메라 센서도 좀 더 커졌다고 하고 그 센서 시프트 방식으로 손떨림 보정 기능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아이폰 11 때보다 아니면 아이폰 12 프로보다도 저조도에서 촬영이 더 훌륭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정확한 그런 카메라로 촬영된 리뷰 영상을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저도 어쨌든 영상을 계속해서 찍는 사람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영상 촬영 계속 할 테고, 물론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게 핸드폰보다는 좀 더 고화질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휴대성이 핸드폰보다는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또 강과장 채널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를 이제 거의 안 들고 다니고 출근할 때도 핸드폰이랑 갤럭시 버즈 이렇게 딱 두 개만 들고 다니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홀가분하고, 예전에도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보통 그런 식으로 회사를 다녔었어요. 책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냥 책 한 권 정도 넣어서 다니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어쨌든 유튜브를 이제 브이로그를 찍지 않다 보니까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게 됐고, 그게 굉장히 홀가분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폰을 사게 되면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폰만으로 지금의 핸드폰보다는 조금 더 고퀄리티의 영상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아이폰과 애플 생태계를 경험을 해보면 뭔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애플 주식이 좀 있습니다. 몇 주였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40주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애플 주식을 한 30-40주 정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애플에 대한 애플 제품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건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고, 앞으로도 주식 투자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볼 텐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애플에 환장을 하고 욕을 하면서도 다들 아이폰을 구입하는지, 그거를 제가 사용을 해보지 않으면 영영 추측만 할 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살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폰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뭐였더라? 애플 케어인가? 뭐였지? 어쨌든 그런 약간 파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보상 플랜까지 합치면 이제 20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고민이 시작되죠. 과연 200만 원씩이나 질러서 가져야 될 물건인지. 최근에 또 소니에서 나온 소니 알파 A7C라는 이제 풀프레임 미러리스, 이게 또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렌즈 값 말고 본체 값만 195만 원 정도 지금 최저가가 그렇게 뜨는데, 과연 내가 이 풀프레임 바디를 사는 것보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사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지. 물론 제가 돈이 정말 많다면 전부 다 사는 게 좋겠지만은, 제가 갖고 있는 돈은 한정적이고 강가장 채널도 업로드를 중단하면서 이제 회사 월급만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의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어떤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엄청나게 좀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예전 고민보다는 아마도 아이폰을 살 확률이 조금은 높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갤럭시류의 핸드폰들을 사용하다가 아이폰으로 넘어갔을 때 이제 다양한 불편한 점들이 또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더 늦기 전에 한 번쯤 경험해봐야겠다. 제가 예전에 한 6, 7 정도 됐을 때 앞머리를 일자로 이제 바가지로 잘랐던 적이 있어요.
자를 때 그 미용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머리 나이 더 먹으면 못합니다. 지금 하시길 잘하셨어요.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 아이폰이란 게 지금 딱 그런 상황이지 않나.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영영 구입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극한의 가성비 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핸드폰들도 굉장히 또 저렴한 핸드폰들만 썼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란 걸 구입을 했던 게 그 펜테게 큐텔에서 나왔던 베가S라는 정말 개쓰레기 폰이 있는데, 내장 메모리가 이제 500메가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정말 기본적인 프로그램들만 깔아도 매일 용량이 없다고 정말 맨날 투덜투덜 거리는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핸드폰이었어요. 어쨌든 그게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저렴한 요금제를 써도 무료 폰이었어가지고, 공짜 폰이었어가지고 썼었는데, 꾸역꾸역 그걸로 이제 2년을 버티고, 그 다음에 썼던 게 아마 갤럭시 S4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갤럭시 S4도 제가 그때 2년 후에 구입을 했을 때 나온 지가 1년 정도가 지났었나? 뭐 그래가지고 거의 공짜 폰인 상태였었어요. 그때 당시 아마 갤럭시 S5가 나와 있는 상태였었고, 갤럭시 S4를 또 거의 공짜 폰으로 구입을 해서 한참 썼습니다. 그거는 진짜 한 5년 정도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너무 좀 느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해진 점들이 있어서 그 다음으로 구입을 했던 게 중국의 그 샤오미라는 회사에서 만든 홍미노트라는 핸드폰을 하이마트 가서 한국 정발된 핸드폰이었어요. 그래서 20만원 후반대 정도 주고 처음으로 자급제 폰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급제 폰을 사고, 핸드폰 요금제는 그때는 얇은 폰을 쓰고 있다 보니까 자급제 폰으로 이제 샀었고, 사실 그 핸드폰 같은 경우도 제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데는 정말 전혀 불편한 점이 없었어요. 화면도 굉장히 컸고,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도 하지 않으니까 사실 사진이나 영상 촬영도 거의 하지 않았었고, 게임도 거의 안 했었고, 그래서 카톡이랑 진짜 뭐 유튜브 보거나 뭐 영화 보거나 그 정도로만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쓰기에는 정말 차고 넘쳤던 그런 핸드폰이었는데, 제가 그 핸드폰을 이제 사용하던 와중에 유튜브로 시작을 하게 됐었고, 유튜브 촬영용으로는 사실 뭐 제가 그렇게 영상미를 추구하는 유튜버는 아니다 보니까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었는데, 또 사람 욕심이 조금 더 좋은 영상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카메라를 좀 구입을 했었고, 핸드폰은 그걸로 유지를 했었는데, 유튜브를 또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그 삼성에서 광고를 주셔서 지금은 갤럭시 A80이라는 핸드폰을 쓰고 있어요. 무료로 협찬을 받았던 제품이고, 돈을 받고 광고도 했던 제품인데, 요거 자체도 사실 일상적으로 쓰거나 브이로그 찍을 때도 핸드폰으로 찍는 영상들이 거의 반 이상일 정도로 잘 활용은 하고 있었는데, 아이폰 12는 그래도 이거보다 조금 더 화질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런 미련이, 이런 아쉬움이 자꾸 들어서, 제가 정말 제 인생에 200만원을 주고 핸드폰을 사는 날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쩌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상황을 제가 과연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핸드폰을 사서 떨어뜨려서 뭐 액정이 깨졌다거나 파손 때문에 사용을 못한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떨어진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뭐 깨질 정도로 떨어뜨렸던 기억이 없는데, 과연 200만원짜리 핸드폰을 제가 들고 다니다 보면 손이 덜덜덜 떨려서 또 떨어뜨리는 불상사가 처음으로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마구마구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사고 싶습니다. 헛소리를 좀 하자면 광고가 들어와서 제품 받으면 참 좋겠지만, 애플은 뭐 그런 광고를 절대 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아직 쪼렙한테
줄 일이 없기 때문에 네, 깔끔하게 제 돈으로 구입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유튜버들의 이제 후기 영상들이 마구 올라올 텐데 좀 보고 나서 비교를 해보고 고민을 조금 더 해볼 생각입니다. 갑자기 제가 어느 날 아이폰을 샀다는 영상을 올리더라도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네, 어쩌면 구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이폰을 사고 싶다는 소리를 무려 15분 동안 혼자서 계속 떠들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자기 전에 듣기 좋은 유튜브 채널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 상추씨 채널도 자기 전에 이제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제가 이제 자기 전에 듣는 채널들도 공유를 좀 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시죠? 상추씨는 과연 잠자기 전에 어떤 유튜브 채널을 들으면서 잠을 잘지 아주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채널은 책한민국이라는 채널이에요. 책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앞에다가 이제 책만 넣어서 책한민국이라는 채널명을 쓰신 것 같은데 채널명만 들어도 대충 어떤 채널인지 아시겠죠? 책과 관련된 채널이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소개를 해주십니다. 이분은 좀 특이하게 책을 전체를 다 읽으시고 그 전체에 대한 약간 감상이나 리뷰를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목차도 읽어주시고 책의 일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낭독을 해주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구독자도 거의 20만 명에 달하고 영상도 거의 제가 볼 때 한 일주일에 막 서너 개 이상씩 꾸준히 계속 올리시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실 일주일에 책을 세네 권이 뭐야, 한 권 읽기도 사실 힘든데 저는 세네 권씩 계속 읽으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 만들어내시는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고 있어서 중간 광고를 얼마나 넣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또 자기 전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할 때도 오디오북을 예전에 많이 활용하기도 했는데 오디오북보다 요즘에는 그 책한민국님께서 추천해주시는 책들을 읽으면 더 좋더라고요. 좋고 책을 이제 낭독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낭독하다가 중간중간에 본인의 경험이나 본인의 생각 같은 것들도 계속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기도 하고 목소리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으시고 좀 나긋나긋 하셔서 아마 들으시다 보면은 굉장히 또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자기 전에나 아니면 뭐 대중교통 타고 이동할 때 어떤 채널을 보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책한민국 채널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 영상은 좋은 게 기본적으로 거의 영상이 최소 30분, 대부분 1시간 정도 분량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서 좀 긴 거리를 이동할 때, 보통 출근할 때 그래도 웬만하면은 뭐 한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런 시간 동안 이제 쭉 이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퇴근하고 뭐 청소하고 설거지 할 때, 아니면은 뭐 운동할 때, 이럴 때 들으시면은 시간이 아주 잘 가고 지식이 얕게나마 조금씩 쌓이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그 다음으로 추천을 해드릴 채널은 그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채널인데요. 여기서는 그 채널도 추천을 드리지만 자기 전에 듣기 좋은 그 컨텐츠가 있어요. 그 여기에 웅이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웅이사의 하루 공부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체인지 그라운드에 올라오는 여러가지 컨텐츠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 채널에서 요즘에는 뭐 동기부여 관련된 컨텐츠나 뭐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데
자기 전에 들으시기에는 웅이사의 하루공부라는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책 속에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들이나 아니면 웅이사님께서 책을 읽으시고 본인만의 이런 인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얻은 것들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가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책도 하시지만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듣다 보면 또 굉장히 또 똑똑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웅이사의 하루공부 컨텐츠는 책한민국님 채널의 영상들보다 조금 짧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좀 더 길었던 영상들이 많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예를 들면 밥 먹으면서 잠깐 듣는다던가,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출퇴근할 때, 아니면 설거지 하면서, 아니면은 좀 잠이 빨리 잘 들으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도 뭔가 들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이분도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시고 굉장히 착한 목소리라고 해야 하나요? 예전에 듣기로는 어떤 외국인 구독자가 영어로 당신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듣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다라고 어디서 또 전에 들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책한민국님 유튜브 채널, 그 다음은 체인지그라운드 유튜브 채널에서 웅이사의 하루공부, 그 컨텐츠를 제가 자기 전이나 아니면 어디 이동할 때 들으실 만한 컨텐츠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요즘의 유튜브 영상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편집이 빠르고 좀 스피드하고 음악들도 좀 강렬하고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하는, 어쨌든 보는 사람들의 눈을 계속 화면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편집을 굉장히 좀 이렇게 스피드하게 화려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책한민국님 채널 같은 경우는 거의 책만 나온 상태에서 자막도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컨텐츠고, 웅이사의 하루공부 컨텐츠 같은 경우는 웅이사님의 이제 얼굴이 나온 반쪽은 웅이사님 얼굴이 나오고, 나머지 반쪽은 웅이사님께서 준비한 그런 PPT 자료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약간 유튜브 영상에 어떻게 보면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가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특별히 웃기지 않고 특별히 뭔가 한 가지 분야의 지식이 특출난, 예를 들면 운동이나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이 아닐 경우에 유튜브 컨텐츠를 나도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컨텐츠들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책 관련된 컨텐츠들, 아니면은 본인이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는 그런 컨텐츠들, 그런 것들은 재미 위주보다도 세상에 좋은 정보를 좀 알린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조회수가 좀 덜 나와도, 수익이 조금 안 나와도 좋지 않을까, 계속 하기에. 그리고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인풋도 중요하지만 아웃풋을 계속해서 하는 훈련이 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블로그에 그 책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써본다던가,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좀 만들어 본다던가, 그게 책을 읽고 아웃풋을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이 본인이 그 책의 내용을 완전히 좀 씹어 먹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하고 싶은데 나는 딱히 할 만한 게 없다, 그렇게 웃긴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컨텐츠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책을 좀 많이 읽으셔서 독서에 약간 좀 익숙해지신 이후에 책 관련된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하면서 얻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뭐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강과정 채널을 처음 시작했을 때 재테크 공부를 조금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취지로 시작을 하기는 했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죠. 늘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 거의 브이로그 채널이 되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유튜브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런 채널들도 있구나, 저런 방식으로 막 개그 유튜버라던가 요란하지 않아도 유튜브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한 번쯤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전에 굉장히 듣기 좋은 유튜브 채널, 네, 두 가지를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그래도 적당히 잘 잠드는 편이긴 한데, 한참 또 불면증에 시달렸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누웠는데 잠 안 오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특히 피곤한데 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미친듯이 피곤한데 눈은 막 감기는데 잠이 안 올 때, 그럴 때 듣기 좋은 채널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추천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또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김동현 선수분이 계시죠? UFC 선수분, 지금은 은퇴를 하신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시합은 특별히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압구정에서 팀 매드였나 팀 스턴건이었나 그런 체육관을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뭐 거의 연예인이죠 사실. 요즘에는 방송 출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네, 그러시는데, 그분 채널에서 이제 가짜 파이터라는 그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계세요. 운동 유튜버 분들 중에서 까로님, 그리고 지기님, 한 분이 GPT님, 네, 이렇게 세 분, 네, 세 분이랑 같이 이제 운동 선수들, 그러니까 그 격투기 선수들의 훈련을 좀 체험해보는 그런 컨텐츠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또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오늘은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허리가 아픈 게 조금 해결이 되고, 체중이 조금 줄어들고, 체력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 체육관에 가서 이제 운동을 좀 해보는 거를 배워봐도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뇌수술도 했다 보니까 뭐 스파링을 뛴다거나 뭐 머리를 얻어맞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냥 운동 삼아서 체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격투기 도장을 좀 다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잠깐 들어서 오늘 올라왔던 가짜 파이터 영상에 김동현 선수 체육관은 선수반만 있는 건가요? 일반인도 다닐 수 있나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니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일반인 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번쯤은 이제 좀 도전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한 6개월에 100만원 안쪽 정도 이제 돈이 드는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조금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될지. 일단은 좀 체중을 좀 줄이는 게 목표긴 한데, 체중 줄이는 것까지는 제 스스로 좀 해낸 다음에 어느 정도 사람다운 몸뚱아리가 갖춰지면 어떤 방식으로든 좀 앞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막 열심히 운동하고 땀 흘리고 이런 영상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이게 좀 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사실 지금의 몸뚱아리를 보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상상을 하시기 힘들겠지만, 저도 한때는 굉장히 운동을 또 좋아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뭐 헬스 이런 걸 엄청 좋아했던 건 아니고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정도부터
슬램덩크를 본 이후에 농구에 빠져서 그 뒤로 거의 학교에서는 이제 농구를 많이 했고 체육시간 같은데,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는 진짜 공강 시간이나 시간 날 때 농구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전역을 하고 나서 복학을 했을 때도 수업이 보통 4시나 5시 이럴 때 끝나면 거의 한 2-3시간 동안 농구하다가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집에 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도 농구를 많이 하니까 교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셔서 너는 그럴 거면 사채과를 가지 왜 애니메이션과를 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뭐 애니메이션 공부도 나름 열심히 하기는 했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 또 교수님께서 또 장난치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아마 그런 식으로 저와 좀 장난을 치면서 친분을 쌓아가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또 혼자서 한 30분 떠들었네요. 네, 벌써 2시 10분이 되어 가는데 얼른 자야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정신과 약을 조금 줄였습니다. 정신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줄인 거는 아닌데, 제가 원래 자기 전에 약을 하나를 먹고 아침에 2알을 먹는데, 아침에 먹는 약을 이제 꽤 오랫동안 안 먹고 있어요. 지금 한 열흘 된 것 같은데 안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강과장 채널을 안 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서 괜찮은 건지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막 심장이 막 엄청나게 막 쿵쾅거린다던가 두근두근 한다던가 불안하다던가 잠을 못 잔다던가 뭐 그런 증상이 생각보다 없어서 네, 자기 전에 먹는 약만 먹고 있어요. 잘 해보면 자기 전에 먹는 약도 또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정신과 약을 끊으면 다시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헌혈을 또 할 수 있으면 자주 하려고 하는 또 편이다 보니까, 정신과 약을 먹는 동안에는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정신과 약 빨리 끊고 헌혈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1년 한 3개월째 먹고 있어요. 정신과 약을 먹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친구 녀석이 한 돈 1,000만 원을 저에게 주지 않음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었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네요. 이 새끼 진짜 죽여버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을 써서라도 받아내야 되는 건지. 친구야, 혹시 듣고 있다면 내가 좋게 생각하고 잘 참고 있는데 얼른 내 통장에 입금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럼 진짜 헛소리로 또 영상 마지막에 또 좀 해봤는데 마무리하고 후딱 편집하고 예약 걸어놓고 저는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별거 없는 일상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끝까지 들으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커뮤니티에, 상추씨 채널 커뮤니티에 공유를 했던 그 내용을 한번 봐주시고, 어떤 콘텐츠를 하려고 하냐면 가끔씩 라이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독자분들께서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텍스트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상상을 해서, 제가 그림 실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해드리는 뭐 그런 콘텐츠를, 그런 라이브 방송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면 얼굴이 좀 넙대대하고 눈은 작았는데 좀 처졌고 코는 약간 길고 콧볼이 좁고 입은 크고 피부는 좀 안 좋고 머리는 오데오 가르마를 타는데 머리숱이 좀 없고요. 배는 좀 나왔는데 덩치가 좀 있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텍스트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듣고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본인의 외모에 대한 설명을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참고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메일이 적게 온다던가 아니면 너무나도 메일이 많이 온다던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일단 메일을 보내달라고 공지는 해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컨텐츠로서 가치가 없고 노잼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별다른 공지 없이 진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냥 제가 댓글 읽고 그런 소통하는 방송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강가장 채널에다가 공지를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면은 혹시라도 너무 메일이 많이 올까봐 처음 시작하는 컨텐츠인데 보내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 김칫국을 막 많이 마시고 있죠. 혹시라도 메일이 너무 많이 와서 진행을 못할까봐 일단 상추씨 채널에는 그래도 구독자가 좀 적으니까 상추씨 채널에다가만 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좀 해보고 반응이 괜찮거나 아니면 컨텐츠로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 상추씨 채널에서 계속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강가장 채널 복귀를 하면 가끔 라이브를 할 때 강가장 채널에서 좀 정규 컨텐츠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끝낼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또 딴소리하고 끝낼 것 같이 하다가 딴소리하고 이제 좀 익숙하시죠?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제가 원래 좀 쓸데없이 말이 많은 편이라 친해졌을 경우에 한해서예요. 처음 보면 낯을 좀 많이 가리고 그래도 처음 봤을 때도 목적이 있는 만남이다. 그런 경우에는 말을 또 곧잘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독자분들과 한 대여섯 분과 만나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그럴 때는 어째 저 때문에 오신 분들이니까 최대한 그럴 땐 또 말을 또 잘 하는 편이에요. 분위기를 또 이끌어 가야 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불특정 다수가 한 6, 7명이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떠들 시간이 생겼다. 그럴 때는 말을 막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것도 헛소리였고요. 어쨌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 들어가세요.